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많이 드죠. 뭐 10만 원 들고 나와봤자 뭐 얼마나 뭐 며칠 반찬거리 되나.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 성장 둔화보다 물가가 더 걱정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피부로 느끼고 계시는지요?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물가가 네. 심각한 상황입니까? 계란 한 판 값이 7,000원 다시 넘었다. 어제 보도가 많이 된 내용인데요. 한동안 AI 때문에 그래서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거 해결됐는데 왜 올라갔느냐? 네. 그 병아리들이 먹고 자라야 하는 곡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 연쇄적으로. 그렇죠. 예. 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산란계 가격도 올라가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병아리들 그리고 또 우리가 식용으로 먹게 되는 계란값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런 연쇄 효과가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네. 우리의 물가 상승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 그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세계 곡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좀 보셔야 예. 되는데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세계 옥수수의 14%가 나오는 곳이고요. 예. 세계 밀 생산량 9%, 해바라기유 같은 경우에는 43%가 우크라이나에서 나옵니다. 예. 러시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세계 20% 밀을 그 러시아가 그동안 수출을 해왔고 보리 14%, 옥수수 2%, 해바라기유의 20%.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대형 식품 회사들이 러시아에 제법 농장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쪽에서 싸게 들여오던 밀이 갑자기 비싸지거나 수급이 어려워지다 보니 연쇄적으로 밀가루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밀가루 가격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밀로 만드는 빵이나 라면, 과자값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요. 대체할 수 있는 수입선 다변화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픽 보여드리는 것처럼 네. 밀 수입 가격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우상향 곡선 그리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해다 쓰던 나라들이 다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특히 중동이나 아프리카 일대에서는 거의 우크라이나에서 전량 수입해다가 쓰던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이 문제가 심각한 식량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밀가루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식용유 가격도 올라가고 네. 있다. 이건 또 뭐 동남아시아 우리가 주로 팜유를 그쪽에서 수입하지 않습니까? 네, 팜유라는 게 야자나무의 예. 한 종류인데 거기 야자나무 중에서 기름야자라는 그 나무의 열매를 압착해서 짜는 기름이거든요. 이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식용유로 사용하진 않습니다만 라면을 튀길 때나 과자를 만들 때나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이 바이오 디젤을 만들 때도 들어가는 원료인데 인도네시아에서 우리가 대략 국내 소비량이 60% 정도를 들여오게 되는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28일부터 수출 안 하겠다 공개적으로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백방으로 뛰면서 전체 다 수출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일부 품목에 한해서 금지하는 걸로 해달라 이렇게 조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거의 대부분의 상품에 팜유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곡물들, 전분 같은 것들이 사실 식용유를 제조하는 데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수입산 곡물이 우리 일상생활 전반에 번져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굉장히 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거고요. 비단 라면뿐만 아니라 콩기름 파는 회사들 주가가 오늘 상한가까지 폭등했습니다. 왜냐하면 팜유를 쓰지 못하면 기름 만드는 회사가 정해져 있으니 비싸도 다른 기름으로 대체하지 않겠느냐. 올려도 이 가격 주고 사람들이 사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른바 팜유 테마주가 등장을 했을 정도입니다. 예. 박연미 경제평론가가 아까 우크라이나가 해바라기
네. 해바라기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한다. 네, 해바라기 기름이죠. 예. 소피아 로렌 나왔던 해바라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영화? 소피아 해바라기. 로렌. 네. 아주 예전 영화긴 한데 오랜만에 듣게. 그 당시 끝없는 평원을 해바라기가 쫙 가득 채우고 있는데 네. 제가 지금 찾아봤거든요. 그 무대가 우크라이나였다고 하네요. 역시 해바라기 씨앗을 예. 모아서 기름을 짜게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집트나 아프리카로 넘어갑니다. 예. 자, 박영미 평론가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지금 밀가루 가격과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이 치킨집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과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요. 20년 만에 이런 물가는 처음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작년 11월 달서부터 2,000원씩 3번이 올라가지고 6,000원 정도 올랐고요. 지금 또 6, 7,000원 더 오를 거라고 예상을 지금 연락이 왔어요. 치킨값을 안 올릴 거는 구조적으로 안 돼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 식용유 값도 많이 오른 거지만은 야채라든지 모든 게 안 오른 게 없어요. 부탄가스만 해도 여기 5,000원씩 올라버리고 한 박스에 모든 재료가 올라도 너무 올라버려가지고 저도 장사 20년 하면서 이렇게 물건값이 올라버린 건 처음이에요. 자, 물가 20년 만에 이렇게 오른 거 처음이다라고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가 관리는 잘해왔다. 네. 그런데 이제는 정부의 관리 수준을 좀 넘어서고 있다. 이거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 고민되는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에 있다는 네. 점인데요. 에너지하고 곡물 가격이 우리 물가를 올리는 주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상하시겠지만 원유나 천연가스 국내에서 수급할 수 있는 품목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곡물도 마찬가지로 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국내에선 재배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은 거의 전량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우크라이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비료 가격 이런 것들이 폭등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에 국내에서 길러서 먹는다고 해도 단가가 상당히 올라간다. 그리고 이 기초적으로 최소 투입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대체선을 찾는다고 해도 이게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뭐 미국, 유럽 다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세계 경제가 이 분업 시스템 속에서 최적화해왔던 가장 낮은 가격을 중심으로 펼쳐왔던 이 비교 우위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인건비가 저렴하고 부품을 좀 싸게 조달할 수 있어도 자국으로 불러들여서 그 안에서 공급망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하실 텐데 우루과이 라운드 이야기할 때 90년대쯤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식량 안보라는 단어가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가 한동안 굉장히 촌스러운 단어다 이렇게 치부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 보면 이 식량 안보라는 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다시 한번 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했고 어쨌든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전 세계 주요국의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것도 사실은 이제 물가에 상당한 악재가 되는 건데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많던데요. 그렇죠. 하필 그곳이 세계의 곡창지대이고 유럽의 빵 공장이면서 모든 원자재의 주산지라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지금 나름대로 버티고 있는 이유도 역시 여러 가지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데 해서 이쪽에서 전쟁이 나서 수급이 달리니까 다른 쪽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한정된 자원을 놓고 각국이 경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 비축이 필요하다부터 시작해서 식량 안보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다시 짜야 한다 이런 얘기가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사실 물가가 오른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절약하는 것 말고는 없고 네. 그러면 물가가 오른다. 그거 해야 될 책임은 정부에 있어요. 정부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금리를 올려서 물가가 너무 폭등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신호를 줘야 된다.
제한적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좀 낮춘다는 거죠. 일단은 급한 불에 그 소화기를 갖다 대겠다. 소방차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소화기로 대응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는 게 어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의 간담회 발언 요지거든요. 소방차는 뭐고 소화기는 뭐가 될까요? 만약에 곡물하고 유가가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서 대응할 수 있다. 예. 이 심리를 누그러뜨리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대형 소방차, 큰 물탱크 가진 소방차를 예.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셰일가스 캐낼 수 있지만 안 하는 거고요. 그들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는 건데 예. 우리는 그런 선택지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올라갈 테니 돈이 풀리지 않는다.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주는 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그 부분에서 일단 성장도 급하지만 물가가 가장 급하다. 어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이고요. 물가는 매일매일 통증을 현장에서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거니까 현 정부 그리고 다음 정부도 그 부분에 가장 치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가가 오르면 네. 그만큼 임금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압력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소비자 가격이 상승하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예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순환이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번 눌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건데 성장세가 그렇다고 굉장히 그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니어서 한국은행이 적정한 시기에 아마 입장 변화를 보일 텐데 그 타이밍을 언제 잡을 거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만 물가 이것만큼은 우리 정부 또 새롭게 출범할 정부가 반드시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꽃잎이 난다 4월이 간다 너도 날아간다 산 그림자 짙은 이곳에 나는 떨고 있는데 네, 양희은 씨의 4월이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비가 내렸다가 지금은 또 상당히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6일이네요. 나흘이 남았습니다. 이 나흘이 벌써 26일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직도 나흘이나 남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이 아름다운 4월 남은 나흘 동안 어떻게 여러분 채워나가실지 잘 생각하셔서 남은 4월도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양인 씨의 4월 여러분과 함께 들으면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꽃잎은 날고 봄비 내리면 나를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